장롱에서 잠자고 있던 인도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주식시장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20년 동안 글로벌 순위 1등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어떻게 그럼 인도 투자해야 되나? 인도 현지에 직접 가서 지금까지 한 100군데 정도 기업들을 만나보며 보고 듣고 느끼면서 얻었던 인사이트를 포함해서 확실히 인도가 다음 10년에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도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는 정우창입니다. 저는 리서치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스타일은 GDP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고용이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이런 인도 경제 전반을 분석을 해서 시장을 분석하는 저희가 탑다운, 큰 그림을 분석하는 탑다운 리서치가 있고요. 그 반대편 밑에 기업 경영진들을 만나고 산업 전문가를 만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을 만나면서 기업 산업 분석을 하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바텀업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리서치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먼저 이제 세미나 드리기 전에 저는 후자에 기업 경영진들 만나 뵙고요. 산업 기업 분석하는 이제 바텀업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우리 인도를 사실은 아직도 약간 생소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고요. 인도를 아셔도 약간 탑다운 관점에서의 인도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바텀업 애널리스트인 제가 인도 현지에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얻었던 인사이트를 포함해서 왜 인도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제목은 다음 10년을 선점하다라고요. 기업들을 지금까지 한 100군데 정도 기업들을 만나보면 확실히 인도가 다음 10년에 굉장히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도 주식시장 관련해서 하나 투자자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두 얼굴의 인도를 정확하게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아마도 1960년대 인도를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모르고 있는 인도는 이제 2020년에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두 얼굴의 인도, 그래서 성장 인도 많이 한다는 거 누구나 잘 아시잖아요. 이 성장 플러스 제가 이제 수많은 기업들을 만나보면 성장에 더해서 회사들의 퀄리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인도 주식시장을 꼭 우리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네 장의 사진이 아마 우리가 흔히 아는 인도의 그냥 우리의 개념일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인도 파키스탄 이제 분쟁이 있어서 핵전쟁 우려 관련해 한국 뉴스가 굉장히 열심히 보도를 했고요. 뭐 밑에는 열차 탈선,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에서도 여행객들이 가서 인도에 힘들었던 이런 점만 계속 강조를 하는 이런 뉴스 프레임들에 우리가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들이 이런 것만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인도 주식시장 관련해서 제일 먼저 항상 보여드리는 차트는 이 차트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트는 뭐냐면요, 모든 국가에 한국의 코스피가 있듯이 주요 주가 지수가 있잖아요. 그 주가 지수가 이제 다 수익률이 있을 것이고 그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이제 국가별로 수익률이 높으면 상위권, 낮으면 하위권을 해서 이제 쫙 순위를 매겨보면 맨 위에 보시면 오렌지색으로 인도가 있습니다. 최근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다 인도는 매년 1등, 2등 글로벌 우등생. 잠깐 한 학기 성적이 좋은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우등생의 모습을 차지하고 있고요. 쭉 내려와서 맨 밑에 보시면 굉장히 안타깝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최근 20년 기준으로 하면은 중위권이었다가 최근에 수익률이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요. 이거를 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률 등수를 말씀드리면요, 이제 절대 수익률은 어떤가라고 보면요, 절대 수익률도 인도가 여기 보시는 빨강색, 짙은 색 인도입니다. 2등하고의 격차를 한번 봐주세요. 엄청난 지난 30년간 인도가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하지만 인도 주식시장도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도 투자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에 이건 뭐야 막 되게 힘들었던 그런 구간이 있고요. 인도 주식시장도 아무리 장기적으로 펀더멘털이 견고하고 성장성이 좋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페이지에는 뭐냐면 인도 주식시장도 지난
10년간 주가가 15% 이상 크게 떨어진 적이 몇 번 있었나라고 계산을 해보면 한 5번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그 5번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주가가 조정받은 후에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얼마나 상승을 했나라고 보면 반드시 인도 주식시장은 주가가 조정을 일시적으로 받다가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보이면서 지수가 회복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질문을 드리지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하고 이렇게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막 1등을 30년 동안 하고 20년 동안 하고 단기에 흔들려도 바로바로 반등을 하는 이런 훌륭한 시장하고 너무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 관련해서 꼭 아셔야 된다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인데요. 인도는 양극단이에요. 네, 가운데가 상당히 약하고 좌우가 굉장히 강합니다. 좌측 우리가 늘 항상 접하는 언론에서 접하는 비효율의 인도, 60년대의 인도. 네, 이 사진도 다 제가 찍은 건데요. 인도 도심에서 이렇게 소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길 위에 소가 있고요. 그 반면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잘 알아야 되는 그리고 인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20년 동안 계속 수익률 글로벌 1등을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초효율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초효율의 인도. 이 초효율 안에 또 선두를 달리는 것이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많은 상장 기업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인사드렸을 때처럼 저는 GDP 성장률이라든지 환율을 분석하는 탑다운 매크로 애널리스트, 저는 기업을 분석하는 이제 기업 산업 애널리스트라서 인도의 그러면 장기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는 제가 추정은 하지 않지만 저는 이제 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기업들의 경영진들의 인사이트를 많이 공유를 하고 얻는 결과 인도의 장기 성장성은 탑다운 매크로로 봐도 굉장히 견고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인도의 60년대 인도가 지금 굉장히 빠른 변화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가면서 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인도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 인프라 관련된 정책입니다. 제가 지난주 인도 출장 가서도 제조업 인도 기업들하고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확실히 이번 모디 정권 이후에 사업하기 되게 편해졌다. 규제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해외 자금 이런 거 유치하기 너무 쉬워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인도 정부는 수입하지 말고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라. Make in India. 그러면 인센티브 줄게. 이제 이것이 이제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인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바텀업 애널리스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도 정부가 원하는 제조업은요. 우리가 흔히 60년, 70년대에 한국의 제조업처럼 섬유나 이런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아니라 바로 건너뛰어서 기술 자본집약적 제조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자, 반도체, 의약품 같이 인도 인구가 되게 많지만 인도 인구 중에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상위 1%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제조업.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직접 투자, 해외 투자자들이 인도로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투자 자금을 활용한 자본, 기술 집약적 제조업을 육성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제조업 회사들과 얘기를 해보면 5년 전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5년 전에는 우리가 차이나 플러스 원이 될 거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은 인도 제조업 경영진들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주나 최근에 얘기를 해보면 뭐 차이나 원까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약간 베트남 원, 멕시코 원까지만 돼도 뭐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인도 제조업을 육성하는 정부의 목적은 뭔가 수출을 많이 해서 중국을 대체하려는 이런 움직임보다도 지금 인도로 수입되는 이런 수입 공산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수입 공산품들을 이제 인도 자국에서 만들어서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자라는 이런 개념으로 인도 제조업 육성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도 제조업이 지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 빠르게 변화하는 제조업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아니라 첨단 하이테크 제조업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변화는 인재에 대한 변화를 저는 바텀업 애널리스트로 최근에 많이 느낍니다. 이미 인도가 중국 제치고 세계 1등 인구수 기준 1등인 건지 뭐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요. 또 젊은 인구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인도의 변화는 뭐냐면 인도 경제 사회를 움직이는 거는 전체 인구 14억이 아니라 그 14억의 1%인
1,400만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써봤습니다. 한국도 1%가 사회경제를 이끌겠죠. 사회경제 1% 5천만에 1% 50만. 그래서 저는 약간 인도와 한국의 차이는 1,400만과 50만의 차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이 1%의 핵심 인재 인력 1,400만이요. 예전에는 제가 여기 자료 언론 기사에 스크롤 해놓은 것처럼 왼쪽처럼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갔어요. 유럽으로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뭐 미국 실리콘밸리의 4분의 1이 인도 경영진.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좀 작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투자를 많이 하고 잘 아는 미국의 IT 기업들의 CEO 인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향후 10년 후에는 이렇게 미국 IT 기업에서 인도 CEO를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인도 1%의 인력들이 해외 안 나가고 인도에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라서 이제 기사를 스크랩 해놓고 밑에 한글로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요. 지난해 해외로 간 IIT 졸업생 200명도 안 돼라는 제목이잖아요. IIT는 이제 한국어로 하면 인도 공과대학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명문 대학이고요. 인도 IIT라는 대학이 한 26개 정도 있는데 거기 26개의 총 신입생 수가 11,000명 정도 뽑아요. 14억에서 11,000명. 근데 이 11,000명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 스카이 가려고 하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스카이에서 뽑는 3개 대학의 총 신입생 수가 11,000이에요. 네. 그래서 이 IIT 인도 공과대학을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 거는 4천만에서 스카이 들어가는 거랑 14억에서 스카이 들어가는 아마 28배 정도 어렵게 어쨌든 굉장히 뛰어난 인력인데요. 여기 지금 밑에 제가 오렌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거를 보시면 조금 왼쪽으로 밀렸는데요. 보면 20년 전만 해도 이 IIT 졸업생의 80%가 다 해외로 나갔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기 말하는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기업의 이제 헤드로 다 CEO로 올라갔겠죠. 근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IIT 졸업생 중에 해외로 나가는 200명밖에 안 된다. 11,000명에서 2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기사가 나왔고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놓은 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제는 해외 나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인도 국내에서도 충분히 자금이 많고 고용의 기회가 많고 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인도 인구 1% 1,400만 굉장히 경제 성장에 큰 힘이 되는데 이 1%도 이제 해외로 나갔던 인력들이 예전보다 덜 나간다. 그렇게 되면 이 인력들이 인도 내에서 충분히 인도 경제 성장을 저는 촉진할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왜 1%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됐냐면요.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인도 기업들 경영진들을 만나는 게 제 주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인도를 제가 담당하기 전에 이제 우리 미래셋 증권이 예전부터 글로벌 리서치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이제 저도 미국, 중국, 일본 기업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제 미국, 일본, 중국 경영진들도 많이 만나보고 뭐 한국은 제가 15년 동안 분석 애널리스트 업무를 했으니까 뭐 한국 경영진들은 뭐 수없이 많이 만나봤는데요. 약간 제가 인도 경영진들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자꾸 미국 경영진, 미국 기업들을 만나는 이런 느낌들이 되게 많이 받아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인도 같은 경우는 특히 1%의 인구가 인력들이 정계나 이런 데 진출하는 것보다 사기업으로 많이 포진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도 사기업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의 이제 경영진들의 퀄리티가 정말 미국 회사들 못지않게 정말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는 이 차트 왼쪽을 보시면 이게 이제 국가별로 회사들을 국적별로 쭉 모아가지고요. 이제 국가별로 이제 매출 성장률 어떻게 되는지 쭉 줄을 세운 건데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짙은 색이 또 인도입니다. 그 뜻은 인도 회사들이 이제 매출 성장률이 제일 높다. 그래서 인도 주식시장이 글로벌 우등생이 되는 이유는 뭔가 기대에 가득 차서 밸류에이션이 쫙 오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돈을 많이 매출 성장 높게 기록하는 것도요. 인도 GDP 성장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속도로 회사들의 매출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매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옆에 보시면 이제 이익률, 이건 저는 효율성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영업이익률을 봐도 또 짙은색, 빨간색이 오른 인도인데요. 보면 미국보다 훨씬 더 영업이익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은 인도는 기업들이 매출, 이익 성장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하는 이유가 매크로 성장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1%의 인력들이 특히 인도는 사기업에 많이 포진해 있고 이 사기업에 포진하면서 전체적으로 회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매크로 경제 성장하는 거를 기회를 잘 활용해서 매출, 이익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성장을 해서 이제 주주들에게 다 수익률로 돌려주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인도 인구 14억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구 14억의 정말 1%의 인재의 변화에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변화는 디지털화입니다. 제가 지난주 인도 출장 가서도 제가 출장 업무가 끝나고 이제 한국 들어오려고 공항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액체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액체류를 이제 많이 들고 가려면 비행기 많이 타보셨겠지만 이제 지퍼백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퍼백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지퍼백을 사러 가야 되는데 공항 시간이랑 좀 안 맞아가지고 호텔에 얘기했더니 호텔 리셉션에서 여기 배달 서비스 이용해서 10분 만에 배달이 와서 이제 지퍼백 해결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인도는 디지털화가 한국만큼 발달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 사진처럼 공공장소, 공원, 지하철역 전부 다 휴대폰으로 SNS, 이커머스, 배달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전체 인도 생산 가능 인구의 거의 한 84%, 물론 한국은 100%겠죠. 84%가 지금 디지털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인도 경제의 성장성이라든지 인도 경제의 투명성을 가속화 시켜주는 이 디지털화도 정말 큰 변화의 물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뭐 탑다운을 분석을 하지 않지만 제가 이 바텀업으로 분석을 하고 인도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인도 경제가 지금 2023년에 세계 5위 수준인데 뭐 IMF가 예측하는 대로 2027년까지 세계 경제의 3위까지 GDP 기준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뭐 여러 업종들이 수혜를 받지만 여전히 소비 업종 수혜를 굉장히 많이 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도가 소비 시장 세계 4위인데 뭐 2030년까지 매년 12%, 13% 성장을 해서 2030년에는 소비 시장도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 그리고 중국과의 시장 격차도 사이즈 격차도 한 반으로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도 소비 시장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지만 이제 직관적으로 얼마나 이게 성장 여력이 많은가는 저는 침투율로 한번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쭉 제가 내구 소비재하고 이제 금융 서비스 침투율을 쫙 기록을 해놨는데요.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그냥 선풍기라고 생각하면 천장 팬은 이제 모든 인도인들이 다 쓰고 있고 이제 더 이상 침투할 여력이 없는데요. 그 쭉 가운데로 보시면 에어컨은 지금 인도 인구 100명 중에 4명만이 에어컨 쓰고 있어서 에어컨 시장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고요. 이륜차 오토바이죠. 오토바이도 아직 인도 인구 반밖에 안 됩니다. 반밖에 안 되고 밑에 있는 옆에 있는 자동차 보면 16%, 100명 중 16명 정도만 자동차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상품도 은행 대출 보세요. 인도인 100명 중에서 11명 정도만 쓰고 있고 실제로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내가 은행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사실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인도 인구가 14억 중에 저는 한 35, 36%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아직도 3분의 1만이 은행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광의의 소비재 시장에서 인도는 성장할 여력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분석할 때 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별로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인도 바텀업 애널리스트로 보는 인도 경제 GDP 성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GDP 성장을 하면 소비 시장에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경제 얘기 간단히 했으니까 이제 저의 바텀업 전문인 주식시장 간단히 말씀드리고 어떻게 그럼 인도 투자해야 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인도 주식시장은 그 글로벌 순위 1등이기 때문에 매년 사이즈 다른 경쟁 시장보다 커지기 때문에 순위가 2019년에 글로벌 주식시장의 9등이었는데 지금 4등까지 올라왔고요. 아마 향후 3, 4년 지나면 이제 4등에서 3등, 2등까지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인도 주식시장이 세계 4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누구 개인이나 누구 한 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소문이나 이런 거에서 주가가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파이 차트를 보시면 업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업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상당히 많은 게 인도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장롱에서 잠자고 있던 인도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주식시장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왼쪽 밑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여기 회색을 보시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달 인도인들이 적립식 펀드에 주식 가입하는 이 금액이 얼마가 되나를 쭉 보여주는데 완전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매년 30에서 40%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투자자도 있지만 대부분 직접 투자하지 않고 인도는 다 기관 투자자 적립식 펀드로 다 맡깁니다. 그래서 인도 주식시장은 유통 물량의 한 80% 정도가 외국인,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적립식 펀드의 주식시장의 유입은 지속될 거다. 그 이유는 오른쪽에 보시면요, 모든 국가별로 이제 가계 자산이 100이라고 하면 그 가계 자산에서 주식을 얼마 가지고 있고 뭐 보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이런 이제 자산들로 이제 비중이 나오는데, 보면 인도는 가계 자산이 100이라고 하면 주식 비중을 아직 4.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이런 국가들하고 비해서 아직 현저히 낮고요.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한다고 하는 비중이 낮다라고 하는 한국 대비해서 지금 한국 8%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한국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팔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주식시장으로 계속 내면서 인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식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인도 투자 어디다 맡길까? 아직 우리는 인도 개별 주식을 살 수는 없어요. 외국인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별 주식 사지 않아도 인도는 워낙 시장 자체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펀드나 ETF를 사도 우리가 원하는, 희망하는 수익률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주요 ETF 펀드인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는 예전에는 사실은 펀드도 얼마 없었고 ETF도 얼마 없었는데요, 최근에 인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특히 ETF, 굉장히 여러 테마의 ETF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도 좋아하지만 소비재를 좀 더 비중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 ETF 사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장 최근에 또 인도 디지털화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 디지털로 인해서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들만 모은 인도 디지털 성장 ETF도 있고요. 나는 라지캡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라지캡 말고 좀 중소형주를 좀 더 비중을 갖는 ETF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최근에 중소형주 관련된 ETF들도 나와서 이 ETF도 그렇고 펀드도 그렇고 상당히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선택지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에 훨씬 더 포트폴리오로 가져가기에 더 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 관련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리면 다 좋은데 자료가 없다, 공부할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미래에셋증권 제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여기 왼쪽에 있는 이제 인덱스 리포트 지금 8개 제가 발간을 해서 한 1000페이지 정도 발간을 했고요. 여기에 인도 기본적인 뭐 경제 문화라든지 아니면 주요한 소비재 산업들이 다 리서치가 돼 있고요. 나는 읽는 거 좀 부담스러울 시간 없다라고 하시면 이제 오른쪽에 저희 스마트 머니에 유튜브 동영상 이제 인도 관련된 거 한 50개 정도 올라가 있어서 이 스마트 머니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인도 관심 많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저희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타사 증권사들도 이제 인도 리서치를 많이 시작을 하고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인도에 관련된 정보를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인도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바텀업 애널리스트로 정말 많은 변화를 느끼고요. 우리가 더 이상 60년대 인도에 있지 말고 같이 공존하고 있는 빠르게 변하는 2020년에 인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인도 투자를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